오븐책 빵 오는 푸른 머리카락 가지고 왔어요. 간단한 줄거리하고 뭐가 좋았는지 얘기해보세요. 일단 이 책은 단편인데도 불구하고 푸른 머리카락이라는 책은 이제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랑 이제 지구가 이제 통일이 돼서 살다 보니까 애가 생긴데 그 애가 이제 그냥 평범한 학교에 다니는 내용이죠. 근데 그 학교에 다니면서 아무래도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왕따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지만 그 풋풋하게 건져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꿋꿋하게 건드린다고요? 네. 이 애는 머리카락이 푸른색이에요? 네. 물속에 들어가면 그래요? 아니면 바깥에서도 그래요? 바깥에서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는 그냥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루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 영화. 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반만 사람인 거예요? 네, 그쵸. 그런 셈이죠. 근데 이 아이하고 이 여자애하고 어떻게 친구가 돼요? 원래는 그냥 처음에 길을 걷다가 이제 만난 거죠. 처음 만나고 이제 인사하자 했는데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좀 생겼나요, 여자아이가? 뭔 호기심이? 좀 남다르잖아요, 뭔가. 근데 자기 이모도 저런 행성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왜 저렇게 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익숙한 거에 대한 낯섦이 있어가지고 접근을 했네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둘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 애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둘이 좋아하는 사이냐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요? 계속 친구 우정을 쌓아가나요? 아니 이제 잠깐 깨졌다가 다시 친해졌는데 행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슬퍼하면서 마지막으로 바다 속에서 이제 수영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그러면 그 끝이 나요. 수영할 때 여자아이를 도와줘요? 도와주죠? 근데 지금 여기가 지구니까 여자아이가 지구인처럼 보이는 거지. 행성에서는 여자아이가 이 아이 같은 입장이 되겠죠. 그죠? 그쵸. 외부인이고 이방인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은 환경은 늘 바뀌잖아요. 지금 환경이 나한테 익숙해져서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적대감을 갖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서는 뭐 전학을 가거나 새로운 환경에 혼자 가본 적 있어요? 있진 않지만 본 적은 있죠. 그러면은 전학을 온 아이들은 좀 안 그래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 집단이 이렇게 수용을 잘 해주는 집단에 있어 봤어요? 아니면은 좀 낯설어 하는 애들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갖지 않고 좀 배척하는 집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집단에 있었죠. 근데 그 아이를 왜 배척했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왜 전학을 왔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뭐, 잘못 이사를 갔을 수도 잘못하다가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도 있고 뭐 강제 전학도 있을 수 있는 아, 경우인데 자리를 피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따뜻하지 않았어요? 따뜻하기보다는 뭐 관심을 안 줬어요. 무관심해.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적응했죠? 뭐 되게 활발한 친구는 알아서 잘 적응했고 뭐 되게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알아서 그냥 잘 적응. 그랬대요? 그렇군요. 사람이 전학을 좀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성격이 좀 내향적이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새로운 환경에서 좀 친해질만 하면 또 전학 가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안 된 가정 환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직업이 자주 바뀐다거나 아니면 집이 계속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전학을 가면 친해지고 나면 또 전학 가고 친해지고 가면 또 전학 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위험 부담은 있지만 전학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가 꼭 강제 전학을 당했거나 뭐 학폭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 작가는 왜 푸른 머리카락이라는 글을 썼을까요? 요즘에는 안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서로 잘 안 섞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잘 동네별로도 안 섞이고 그다음에 네. 뭐 지금 초등학교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뭐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도 잘 섞이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외국인도 아니라 외계인을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뭔가 특별해도 음. 뭐 우리랑 다를 게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해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민서도. 네. 뭐 사람이죠, 얘도. 그죠? 네. 사람이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이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쉽게 우리는 다른 거지,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인간은 되게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쵸.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자기 삶을 되게 살아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어, 내가 옳다고 생각 안 하면 내 모든 일에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는 옳다 아니면 나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사람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틀릴 수도 있죠. 그쵸.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개방성은 가지고 있어야죠. 비판적인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어른들이 되게 쉽게 틀린 것과 다른 건 다르다. 달라도 다 어울려라라고 막 하는데 네.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 봤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다르다는 게 뭐 사고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네. 생활 양식도 다르잖아요. 네. 매사가 힘들어요. 그 매사가 힘든 관계를 누굴 위해서 하라고 할까? 그냥 그거는 되게 허울 좋은 얘기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다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지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 사람을 경멸하고 혐오하지 말아라. 정도지.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다른데 막 손에 손을 잡고 막 나를 맞춰가면서 얘하고 어울릴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30명이 다 민사고 맞나요? 반에 아니요. 30명이. 아니요. 근데 예의는 지켜야죠. 나랑 그쵸. 다르다고 얘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은 잘못됐는데 네. 원래 우정은 나랑 맞는 사람하고 쌓는 거죠.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약간의 탐험심이 인간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네. 궁금한 사람이잖아요. 나랑 비슷하진 않은데 네. 쟤는 저런 영화 보고 무슨 생각할까? 음. 쟤는 무슨 책을 읽고 웃을까? 이게 궁금한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탐험을 했어요. 대부분 잘생겼었어요. 잘생겼으니까 탐험하고 싶지 않겠어요? 외적인 것도. 민서는 어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탐험이에요, 이것도. 여행이랑 똑같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잘생겨야 돼요? 근데 그건 외모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외모 보고 좋아하는 것도 커요? 그래요? 근데 외모 보고 좋아할 만한 남자가 있었어요? 아니요. 아직 없었어요? 네. 그냥 그럴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어른들한테도 그런 거 느껴요?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어요? 여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요? 뭔가 되게 지적해 보이고 음. 뭔가 판단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 궁금했어요. 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은 어디까지가 정당할까요? 어떤 호기심은 되게 싫을 수 있거든요. 누가 민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세상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막 어린 시절 만약에 민서가 어렸을 때 뇌수술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 왜 머리 뒤에 상처가 있냐고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호기심은 그거 누굴 위한 호기심일까요? 상대를 위한 건가요? 자기를 위한 건가요? 상대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궁금한 거네요. 그죠? 그런 호기심이 있고 그냥 민서에 대해서 민서의 생각을 되게 궁금해한다고 쳐봐요.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민서는? 재밌어요? 아니면 귀찮아요? 귀찮죠. 귀찮아요? 상대의 생각이 누가 민서 생각 궁금하는 게 귀찮아요? 네. 선생님 민서 생각 엄청 궁금한데 귀찮나요? 귀찮나요? 아니. 귀찮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 그래요. 누가 그럼 민서가 호감을 가진 사람이 민서에 대해서 생각과 민서의 가치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너무 꼬치꼬치만 안 물은다면 그렇군요. 꼬치꼬치는 너무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정도는 싫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민서한테 어린 시절의 도전은 중요하다라고 네. 말을 하면 그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 말을 하냐가 중요해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냐가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해요? 그럼 동네에 민서가 좋아하지 않는 약간 무관심한 사람이 아주 금쪽 같은 금 같은 말을 민서한테 하면 그 말 귀에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어린 시절 도전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말의 그런 자체보다는 원래 우리 그런 말은 언제 한번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런 자체보다는 누가 그 말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그 말을 지키고 있나. 그게 되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푸른 머리카락은 단편집이죠. 네. 장편집하고 다르게 단편집 읽으면 뭐가 좋아요? 뭔가 뭐 단편이고 장편이고 뭐 되게 다르겠지만 단편은 이야기가 조금씩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읽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작했는데 끝나버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들죠. 민서는 단편이 좋아요? 장편이 좋아요? 장편이 좋죠. 그래도 이렇게 짧은 글에 작가의 가치관이 다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다고 느껴지진 않나요? 네. 단편 글도 선생님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음. 뭔가 그림 같잖아요. 되게 엽서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푸른 머리카락을 한 줄로 평하자면? 푸른 머리카락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 다음에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3.5점. 5점 만점 3.5점? 1.5점은 뭐가 부족했어요? 단편이어서 너무 아, 아쉬워서 그냥 아. 장편이었으면 책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민서가 후속으로 푸른 머리카락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자아이가 저런 행성인 아이로 그래서 얘가 이방인이 되는 거? 네. 그럼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다면? 꼭 그대로 얘기 안 해도 돼요. 되게 말을 했었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바다 수영할래? 이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자기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네요. 우리 바다 수영할래? 이거요? 네. 그럼 민서가 한마디로 해보세요. 우리 민서의 세계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만화 볼래? 나는 우리 같이 마라탕 먹을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